42번에 아니지. 사과의 무게가 평균, 사과의 무게가 확률 변수 x가 사과의 무게야. 그래서 얘는 평균 350, 표준 편차 30. 그런데 배의 무게는 이거 사과. 배의 무게 또 있네. 얘도 정규분법 따른데 490. 40의 제곱. 근데 가선에서 생산된 사과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9개의 무게의 총합. 이게 9개라고 했지? 9개. X를 썼네. 9개의 무게의 총합. 이거 구별해야 돼. 이거 한 개의 무게야, 이건 한 개. 9개의 무게의 총합이 확률 변수 X이고, 어쨌든 배는 4개의 무게. 4개의 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9개다. 9개가 3240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 3240을 9로 나눠봐. 3240을 9로 나눠봐. 그러니까 얘는 요거 확률 변수 이거의 표본 평균, 이거 사과의 표본 평균. 얘도 평균은 350이야. 근데 9개잖아. 그래서 얘를 9로 나눠. 그러면 10의 제곱을 따르게 되죠. 배는 그런 말 없나? 배는 4개지. 배는 4개. 그래서 얘는 y바라고 하죠. y바. 얘의 표본 평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는 뭐야? x라고 하지 말고 요거 y라고 할게요. 얘도 평균은 똑같고요. 4개. 이거 4로 나누면 얘도 10의 제곱을 따르고. 아닌가? 잠깐만. 9배. 그치? 1600. 이거 4로 나누면 20의 제곱인가? 포함 평균 바꾼 거라고.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x가 3240이거든. 324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은 이걸 9로 나눠야 되죠. 그죠? 9로 나누면은 360인가? 9로 나누면 27. 맞나?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알겠어? 이거 구하고 또 y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2008. 그럼 얘는 y바는 이제 이걸 4로 나눠야지. 4로 나누면 402가 되겠네. 502가 되겠네. 502. 요거 하라고. 그래서 얘를 이제 표준화하는 거야. Z. 표준 편차 10이야. 360에서 350 되면 이거 10이 되고. 얘 표준 정규분포 곡선. 0. 요거 1. 여기죠? 0.5에서 1일 때 빼면 되겠지? 그래서 1일 때가 0.34니까 0.16이 되는 거겠고. 얘도 Z로 고치면 표준 편차 20분의 502에서 이거 빼면은 12가 502에서 얘를 빼면 12 맞니? 12. 그럼 얘는 이게 0.6이야. 0.6 이상이니까 0.2가 또 0.5에서 0.6일 때 빼면 되지. 0.5에서 0.6일 때 이거 빼면 되고. 됐어? 다음에
40. 모집단 A는 정규분포. 얘는 정규분포. 확률 변수를 그냥 XA라고 할게. 얘는 정규분포 M1,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모집단 B. B는 정규분포 M2, 2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모집단 A에서 표본의 크기 N1, 얘는 표본의 크기가 N1이고 얘는 표본의 크기 N2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래서 표본 평균 XA 바, XB 바 이렇게 얘기해놨어. 그러면 기억번 M1하고 M2 얘하고 얘가 같으면, 같으면은 이게 뭐야 이게? 같으면 어차피 모평균이나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똑같으니까 이건 성립하겠지. 어차피 같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XA 반은 이것도 정규분포 따를 텐데 평균 똑같잖아. 평균 똑같고 표준 편차는 이거 루트 N1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겠고, XB의 표본 평균 얘도 평균은 똑같고 얘를 요거 루트 N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얘는 2 루트 N2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따르는 거지. 그래서 얘 기억은 어쨌든 참이야. 이건 뭐 확인할 필요도 없이. 니은번 어때? 니은번은 이거 따르는데 이거 잘못됐지. 이거 2분의 시그마가 아니지. 2 루트 N2 해야 돼. 그럼 뭐해? 잘못됐지. 그러니까 그지? 그 다음에 디귿번에 N1이 N2의 4배이면 실내 구간의 길이, 이거의 실내 구간의 길이, 이거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고 한 거거든. 실내 구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야. 알았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같냐? 일단 얘는 이거 M1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그냥 이렇게 할게. M1의 실내 구간의 길이, M1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L1이라고 할게요. 얘는 그럼 2 곱하기 실내 개수, 95% 실내 개수는 1.96이지만 1.96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K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 뭐와? 요거 루트 N1분의 시그마 이게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M2 이거의 실내 구간의 길이 L2라고 하면 2 곱하기 K, 이건 똑같아. 그럼 뭐 관건은 여기에 있는 건데 요거 와야지. 2 루트 N2분의 시그마 이게 오면 돼요. 근데 얘가 뭐와 같아요? 얘가 4N2와 같잖아요. 그러면 루트 4N2니까 이 4가 나가면 얘랑 똑같지 않아? 똑같지? 그래서 디귿도 참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다 됐어? 표본 비율 나가면 돼? 자, 이 진행 순서는 모평균에 추정하고 모비율에 추정해가지고 테마는 똑같아. 테마 똑같으니까 얘기 들어보고 202페이지의 내용 잠깐 보세요. 202페이지. 이건 이제 비율이에요, 비율. 비율은 영어로 이제 P라고 써요, P. 근데 이 P가 확률도 P라고 쓰는데 그 확률의 그 영어의 이니셜하고 얘는 모비율의 영어의 이니셜은 이게 똑같이 P이긴 하지만 얘는 달리, 좀 달라. 스펠링이 달라.
확률은 영어로 P가 probability야. 가능성. 반면에 얘는 프로포션이야. 프로포션. 비율을 얘기하는 거. 비율. 그러니까 얘는 어떤 전체 집단이 있는데 이 전체 집단 속에서 어떤 사건을 나타내는 비율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확률의 개념하고 똑같이 봐도 돼.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는 비율, 그 비율이 그냥 모비율이야. 그러니까 전체 집단 속에서 어떤 사건, 특정 사건이 발생되는 비율, 그게 모비율이야. 그러니까 모비율은 이제 모집단이라는 전체 집단에서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고, 이제 표본 비율은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이 표본 비율은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비율은 그냥 전체 집단 속에서 나타나는 비율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어떤 A 학교가 있다. A 학교 학생이 1000명이 있어요. 그 1000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독감 걸린 환자, 독감 걸린 비율이 10%래. 10%라는 얘기는 이제 1000분의 100명 정도 되는 거잖아. 그게 이제 모비율이야, 모비율. 10%. 그런데 여기에서 몇 명을 뽑았어. 몇 명을 뽑았다고. 몇 명을 뽑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게 표본 집단이 구성된 거지. 그러니까 각 반별로 독감 환자 수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 집단을 구성한 거지. 그러면 그 각 반을 뽑았는데 그 각 반에서 뽑은 학생, 이게 N명이야. 그게 이제 표본의 크기지. 그 표본의 크기 중에서 독감 걸린 환자 수. 이게 이제 표본 비율이야. 그러니까 표본 집단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표본 집단이 여러 개 있겠죠. 이렇게 표본 집단이 여러 개. 여기에서 독감 걸린 환자 수. 여기에 다 N명씩이 있는 거야. N명. N명 중에서 독감 걸린 환자 수. 이게 이제 표본 비율의 차이야. 내용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비율을 조사하고 싶은데 그걸 조사하기가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표본 집단 속에서 사건의 비율을 확인해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게 이제 표본의 크기야. 얘는 특정 사건의 개수고 이거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사건의 개수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모비율도 0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퍼센트로 얘기 나오죠. 비율이니까. 10%다 그러면 0.1 이렇게 이제 모비율이 되는 거고. P가 이제 모비율이 되는 거고. 근데 얘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N번을 시행을 해서 특정 사건이 나오는 횟수. N번을 시행해서 특정 사건이 나오는 횟수. 이항분포의 내용으로 이거를 결합시켜서 이해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N, P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럼 이건 뭐냐면 시행을 N번을 했잖아. 시행을 N번을 했는데 이 특정 사건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횟수가. 그리고 그 특정 사건이 나오는 확률이 P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 N이 여기에 표본 비율을 얘기할 때 N하고 똑같고 이 X가 여기에 특정 사건에 나오는 횟수하고 똑같더라 이 얘기야. 그리고 이 P가 그 모비율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고 이항분포를 갖고 이거 평균 구할 때 NP로 계산하고 분산 구할 때 NPQ로 계산하잖아. 여기서 Q는 1-P인 건 알겠고 뭐 표준 편차는 루트 NPQ로 계산하잖아. 그치? 그런데 확률 변수의 성질에 따라서 이 X의 확률 변수가 만약에 표본 비율의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면 표본 비율 자체가 N분의 X거든. N분의 X. 그렇다면 얘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에 대해서 곱한 만큼 변하잖아. 그러면 얘가 뭐였어요? 이항분포에서 NP였거든. 이 자리에 NP를 대입하면 N분의 1 곱하기 NP 해서 얘가 뭐가 되냐? P가 돼요. 그 얘기는 결론. 표본 비율의 이게 뭐냐면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과 같더라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표본 비율의 분산 또한 얘도 n분의 x니까 n분의 x는 확률 변수 x의 분산에 대해서 어떻게? 제곱에 비례하지. 제곱에. 근데 얘는 n제곱
분의 1 곱하기 Vx가 npq니까 얘하고 얘 약분해서 뭐가 된다? n분의 pq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도 결론은 표본 비율의 분산 계산은 표본의 크기분의 모 비율 곱하기 q 하면 돼요. 여기서 1 p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따로 할 필요 없겠죠. 시그마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그냥 여기다 뭘 씌운 거? 루트 n분의 pq 씌운 거 하면 되겠지. 맞지? 근데 일단 알아둬야 될 건 p하고 q의 합은 얼마야? p하고 q의 합은 1이지. 그럼 pq의 합이 1이면 p하고 q가 양수라고 했을 때 이 값의 최대값은 뭐냐? 산술기하 평균을 하면 돼. 산술기하 평균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루트, 두 개 항. 그런데 이 등은 어느 때 성립한다? 얘하고 얘가 같을 때. 그러면 두 수의 합이 1이니까 같을 때 두 수는 2분의 1씩이면 돼요. 그래서 얘 최대값은 요것이 각각 2분의 1, 2분의 1일 때.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이렇게 됩니다. 루트 4n분의 1이 돼요. 2분의 1, 2분의 1씩 4분의 1. 알았어?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기억해 둘게.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다? 모 비율과 같다.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분산은 뭐다? n분의 pq로 계산해라. 표준 편차 여기에다가 제곱근 씌운 거니까 된 거고. 됐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 확률 변수 x가 정교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때 n, 시그마 제곱 따르듯이 그러면 표본 비율도 정교분포를 따른다 이거야. 정교분포. 그런데 얘 평균은 뭐라고? p잖아. 얘 평균은 p잖아. 그 다음 얘 표준 편차는 뭐야? 얘잖아. 얘. 그래서 루트 n분의 pq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얘를 갖고 이제 표준화 시킬 때 표준 편차 x-m 하듯이 표본 비율을 갖고 표준화 시키는 방법은 또 루트 n분의 pq분의 p 햇에서 뭘 빼? p를 빼면 되겠다 이거지. 똑같지? 자, 그 다음에 p 햇의 범위가 p 햇의 범위가 아니라 z의 범위가 얘기했지만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 얼마라고? 0.95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게 95% 신뢰도 신뢰 계수 1.96 했었잖아. 그지? 그러면 요 z의 자리에 얘를 그대로 가져와. 얘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절대값이었거든? 절대값이었으니까 이거의 부호는 바꿔도 상관없지. 어차피 안에서의 부호의 변화니까. 그래서 요 식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보면 루트 n분의 pq 분의 그 다음에 p-p 햇 p 햇으로 이렇게 바꾸면 절대값 얘가 1.9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의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 자체는 0.95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 놈을 p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요 놈을 p에 대해서 정리하면 절대값 벗기잖아. 이거 절대값 벗기면 여기에다가 1.96, 마이너스 1.96만 표현하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양변에 이거 곱하고 이거 각각 더해주면 되지? 고로 p의 범위는 p 햇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q보다 크거나 같고 p의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pq보다 작거나 같다. 즉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모 비율의 범위야. 이걸 우리는 또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잖아. 모 평균의 신뢰 구간. 그러면 이게 2.58이면 얘는 99%가 되는 거고 0.9가 되는 거고. 그렇지? 내용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어. 뭐냐면 지금 이 얘기는 전체 집단에서 어떤 특정 사건의 비율을 조사하고 싶은데 그 전체 집단을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조사하기가 힘들어서 표본 집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표본 비율을 조사한 거야. 그 표본 비율 속에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전체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 모 비율을 추정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의도가. 그러면 이 모 비율을 추정을 한다는 얘기는 모 비율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 만약에 A학교에 독감 걸린 환자에 대한 비율을 조사하고 싶다. 그러면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이렇게 모 비율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추정할 수 있는 건 95%의 신뢰도를 띈다 이 얘기잖아. 그런데 이 모 비율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이거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봐라. 모 비율을 여기에다 계산해 넣어야 돼.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 모 비율을 추정을 할 때는요. 모 비율을 추정할 때는 여기에 표본 비율로 대체합니다. 이 자리에 표본 비율로 대체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에 이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이걸 대체하더라도 이 값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표본 비율로 대체합니다. 그래야 되잖아. 아니 모 비율을 모르는데 모 비율의 그 구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모 비율을 대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바로 모 비율의 신뢰 구간의 길이야. 그래서 모 비율의 신뢰 구간의 길이 L이라고 할게요. 아니 신뢰 구간을 얘기하자면 P hat 마이너스 여기 K라고 하겠습니다. 이 1.96을 K라는 신뢰 계수로 바꿀게요. 왜냐하면 95%도 있고 99%도 있으니까. 그래서 루트 n분의 PQ가 아니라 P hat Q hat이야. 콤마 P hat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P hat Q hat으로 계산하면 돼. 이렇게 표현하든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어. 신뢰 구간을 표현하라 그러면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 뺀 거야. 그럼 P hat은 소거되고 얘가 2배가 되겠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P hat Q hat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지. 또 마찬가지야.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크려면 분자 있는 거는 크면 클수록 좋잖아. 그러니까 이 표본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은 거지. 얘네들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의 최대값은 뭐라고? 얘하고 얘가 둘이 항이 같을 때 요거야 요거 2분의 1씩일 때 이게 최대값이 되고요. 됐죠? 그러면 이 모평균의 내용하고 똑같죠. 여기에 해당되는 요 내용만 알고 그냥 그대로 대입해 나가면 돼요. 이제 요 단원도. 이 단원도 뭐 어려운 건 없어. 그래서 보면 63번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서 대입해 나가면 돼. 자, 63번에 어느 지역 학생 중에서 일주일 동안 7시간 이상 독서를 한 학생의 비율이 36%라고 그랬어. 얘들아, 이렇게 지금 처음 비율을 얘기해놨지. 36%. 이 비율을 얘기하면 뭐 비율 단원이야. 그런데 뭐 몇 개 중에서 라는 어떤 표본의 집단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36%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36%인 즉 0.36은 모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모 비율을. 그러니까 모 비율 P가 0.36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 지역에서 100명을 추출했대지. 그 100명이 이제 표본의 크기 n이 되는 거고. 자, 라고 할 때 7시간 이상 독서를 한 학생의 42명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백이 좀 적은데 이 문제는 뭐냐? 확률 구하라 라고 했는데 P햇이에요. P햇은 뭐라고? 100명 중에서 42명이야. 100명 중에서 42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42명. 이야.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옆에 표가 있잖아. 표준 정규부표.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표준화시켜서 계산해보아라 이거지. 그럼 표준화해서 계산해보면 여기에 이거 표준화할 때 어떻게 한다고? 요거 해야 되죠. 요거. 루트. 이거 100분의 P가 뭐라고? P? 모 비율? 0.36이야. 0.36. 그 다음에 Q는 0.64겠지. 1에서 0.36 빼니까. 그 다음에 P에 얘 0.4이지. P에서 뭘 빼? 모 비율을 빼는 거지. 0.36. 이게 분수이고 또 소수 계산이 이제 복잡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거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 이거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25가 나옵니다. 1.25. 그래서 방법은 똑같이 표준 정경포 곡선 통해서 정확하게 좀 범위를 확인해 보면 1.2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여기. 그러니까 0.5에다 1.25를 더하면 되지. 0.5에다 1.25일 때 확률은 0.3944니까 0.8944가 되더라 이렇게. 됐니? 자, 그럼 요거 이제 지워도 되겠지.
66번에 어느 회사는 20%가 자격증을 갖고 있다. 20% 얘기 딱 나왔지. 어떤 조건도 안 주어져. 이건 모비율이 20%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0.2란 얘기야. 모비율 P가. 그런 가운데 1600명 선택했는데 자격증 중 A를 가진 비율이 A% 이상일 때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표본 비율이지. 표본 비율. 이상이라고 얘기했어. 이상. 그러면 얼마 이상? A%야. A%는 일단 분수로 표현하면 100분의 A죠. 분수로 표현해야지. 그게 표본 비율이야. 100분의 A. 이게 표본 비율이라고. A%. 왜 A%가 표본 비율이냐? 1600명 중에서 퍼센트잖아. 표본 집단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표본 비율이라고. 자, 이거일 확률이 얼마라고? 이거일 확률이 0.9772다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확률을 가르쳐주고 여기에 표본 비율에 있는 미지수를 구해봐라 이 얘기야. 그럼 얘도 처리 방법은 똑같다. 표준화 시켜라. 표준화 시키면 여기에 루트 n이 뭐야? 1600이지? 그 다음에 p 0.2지? 그러면 q는 0.8이겠지? 그 다음에 p 해 100분의 a에서 그 다음에 p를 빼지? p 100분의 20 이걸 빼면 되겠죠? 0.2가 100분의 10인가? 맞지? 100분의 20 맞잖아. 그지? 요거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 계산 가능해요?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 이게 A-20인가? 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얘기하는 거야. 어? 자, 그러면 이게 0.9772가 나왔어. 얘는 표준 정경포 곡선 자체가 여기가 0,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이렇게 되잖아.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그럼 여기에 있겠죠. 여기 A-20이 0.5보다 크니까 이렇게 이 범위잖아. 그럼 A-20은 음수이겠네. 그치? 음수. 근데 0.5를 빼면 0.477이거든. 0.477을 나타내는 Z값이 2.0이에요. 2예요. 2. 그러면 이 값이 얼마야 돼요? A-20이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2야 되죠? 음수야 되니까.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A는 18이다. 이게 18. 다음 69번에 어느 도시에서 방학 기간에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비율을 조사해. 비율이니까 뭐 비율이 내용이구나 라고 기억해도. 근데 이 도시의 고등학생 중 400명을 임의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20%. 그럼 이건 표본 비율이야. 400명 추출한 거에 20%니까. 그러니까 n은 일단 400이고 표본 비율 p 햇 얘는 0.2고 햇이라고 한 건 모자예요. 모자. 이렇게 모자 가시였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 구하래? 실내 구한의 길이 구하는 거지? 모비율. 그러니까 P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P-A. 이거는 그냥 실내 구한의 길이야. L. 이거 그대로 대입해. 2 곱하기 K. K는 실내 계수인데 95%인데 실내 계수 1.96으로 계산하시오라는 게 가로 열고 닫고에 있어요. 그죠?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 0.95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얘 이제 그대로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루트 뭐예요? 루트 n분의 n이 400이에요. 여기에 뭐가 온다고? 여기에 표본 비율이 오는 거야. 표본 비율 0.2. 그러면 여기서 1에서 0.2를 뺀 0.85고 이거 계산하면 끝이야. 그래서 얘는 뭐 산수 계산이니까 그냥 생략할게. 0.0784가 되더라. 74번. 어느 지역 고등학생이 100명 추출했어. 그리고 1년에 헌혈을 한 학생이 30명이야. 그러면 100명 중에 30명이 헌혈했잖아. 그치? 맞니? 그러면 얘는 헌혈하는 비율, 표본 비율이야. 얘는 표본 비율 0.3이야. 100명 중에 30명이니까.
그걸 캐치하면 돼요. 그래서 A의 값 구하는데 얘는 모비율의 범위를 알려줬네. 모비율의 범위. 뭐 0.3보다 크고 0.3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A. 여기는 뭐 0.3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A예요. A의 값 구하래. A가 뭐니? 여기 1.96, 95% 신뢰 계수 1.9니까 얘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루트 A. 루트 A는 루트 N분의 N이 얼만데? N이 얼마야? 100명이잖아. 100명. 여기 뭐 온다고 그랬어? 0.3 곱하기 0.7 오면 되니까 A는 이 근호 안에 있는 값이지. 그죠? 그래서 얘는 A의 값은 0.0 네 자리 0021이다. 이거 아니지? 끝. 여기까지.